시즌 2 유니크 1%. 성, 몸, 마음, 영성, 폴브레인의 1% 생존 전략.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유니크 1% 폴브레인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르가즘의 신 이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박사님. 네. 예. 자유의 여신 MC 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네, 우리 음기의 여신 누나. 네, 음기의 네, 여신이에요. 우리 박사님 붙여주신, 네. 목소리 네. 자체가 그냥 섹시해. 음기예요? 감사드려요. 네, 이번에도 돌아온 게스트 김혜입니다. 네, 키맨님 너무 반가워요. 네, 계속 함께 해주신 두 게스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아까, 우리 전 주제인 성례에 이어서 이번엔 복례인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또 이제 우리 박사님의 세계예요. 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1%의 사람들. 그렇죠. 와, 죽음을 쿨하게 맞이한다니. 정말 쿨할 게 따로 있지. 맞아요. 죽음까지도 쿨해야 된다니 되게 신박하네요. 그렇죠. 네. 예, 요즘에 뭐 고령화 사회가 되다 그쵸? 보니까 네, 맞아요. 죽음을 계획하고 음, 또 죽는 방식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생각하는 문화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박사님께서는 죽음을 많이 생각하시나요? 죽음을 매일 생각하죠. 어떤 생각하세요? 예, 옛날의 자아의 죽음, 새로운 자아의 탄생,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어제의 박사님은 죽었고 오늘의 박사님 태어났다. 그렇죠. 오. 순간순간 죽어야죠. 괜찮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웃냐면 보통 사람들은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강조하는데 박사님 순간순간 죽어야지. 순간순간 죽어야 또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나죠. 오늘 밤엔 또 다시 죽으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태어나시겠네요. 그럼 환생 수준이신데. 오늘 죽고 내일 또 태어나는 환생을 몇 번 하신 거예요? 오늘 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순간 죽어야 된다니까. 순간순간 태어난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죽는다 그러세요, 박사님? 예, 구시대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참 자아가 항상 태어나는 거죠. 예. 멋진 말이에요. 내가 순간순간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겠네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면. 그럼요. 일신, 우일신.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죽음은 진짜 나와 가까이 있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죽고 태어나는 게 옵션이지만 그냥 죽고 안 태어나면 그냥 이제 끝이니까 두려울 게 없겠네요. 루나님 말씀처럼. 죽음을 순간순간 생각하면은 삶 자체도 순간순간 또 생생하게 그쵸? 살아갈 수가 있죠. 아, 맞아. 그건 진짜 맞아요. 다른 관점이에요, 저한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루나님?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저에게 죽음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노애락의 모든 것의 총집합인 것 같아요. 죽음이란. 어떤 거에서 희롱애락의 총집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슬프고 기쁘고 뭐 애절하고 그냥 내가 죽었을
내가 아직 안 죽었지만 내가 음. 언젠간 죽으면 나로 인해 이제 사람들이 겪는 감정, 그리고 내 주변 소중한 지인들이 죽었을 때 이제 내가 겪는 감정, 그 모든 감정이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희락이 있네. 희락도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살아있는 게 희락인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희락인 거 아닐까요? 아니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제 보시면 오히려 아. 제가 겪는 그 감정도 있어요. 그러네요. 흰노예랑 좀 진짜 너무 병간호를 오래 하셔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슬프면서도 이제 마음에서는 좀 평화가 온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건 또 다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측면도 느끼셨네.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죽음이 사실은 나도 옛날엔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겪고는 네네.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옛날 생각 또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이제 그 진통제 맞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하고 마지막 한 달 정도는 그랬거든요. 네. 그 기간에 엄청나게 고통을 제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죽는 거는 병원에서 죽을 일 아니다. 그때 이제 더 절실하게 이제 느꼈는데,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다가도 막상 임종을 딱 하시니까 얼굴이 웃는 얼굴로 확 바뀌더라고요.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걸 보고는 죽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체험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뭐 고통으로부터 때로는 해방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제 죽음을 내가 초연하게 좀 생각하게 된 동기는 내가 죽어봤어요. 언제? 작년인가? 그 횡단보를 건너고 있었는데 네. 누가 와서 쳤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네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나를 쳤어요. 신호 위반하고는. 네네. 그 순간 제가 이제 졸도를 했거든요. 졸도. 네네네. 그래서 내가 왜 졸도를 했는지 몰랐어요. 누가 그러니까는. 그 쳤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깨보니까 이제 앰뷸런스야. 앰뷸런스고 이제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그 최소한 20-30분 정도는 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런데 졸도한 이후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깨보니까 내가 졸도했다는 걸 알았지. 졸도했을 때는 뭐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뭐 기쁨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단 얘기죠. 그쵸. 예. 그때 내가 만약에 안 깨어났으면 그냥 죽은 거거든요. 그쵸. 예. 조금 더 머리에 부상 입었거나 그러면 진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깨어나고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죽은 체험이거든. 예. 그러니까 잠자는 것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체험이 좀 오더라고요. 우리가 잠잘 때 이제 나란 의식이 없어졌다가 또 아침이 돼서 깨어나면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마치 뭐 죽는 거는 잠자는 것하고 뭐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죽음을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되는 측면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두려움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초연하게 된
그런 체험이 된 거죠. 음. 예. 저는 오히려 이제 박사님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좀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사님은 네.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면서 초연했는데 저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에 진짜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정말 이렇게 뭔가 정말 그냥 죽고 싶은 건 아닌데 살기 싫은 뭔가 그런 시기에 이렇게 정말 그냥 페인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에 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다행히 이제 막 머리도 부딪히고 했는데 이제 죽진 않았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절도는 했어요? 절도도 안 했어요. 잠깐 이렇게 팍 이런 건 있었는데 기절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충격을 받았다 이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박사님처럼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들이박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좀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삶이 뭔가 이렇게 많이 다운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의욕이 전혀 없었어요, 삶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일을 겪으니까 진짜 죽음이 공평하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갑자기 불시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우울해 있으면서 낭비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한 시간, 이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예. 네.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절대 멈추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한 거 그냥 다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시기는 지금이다. 저 완전 그 뒤로 마인드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 충격적인 경험이 상당한 깨달음을 줬네요, 그죠? 엄청난 깨달음을 줬죠.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뒤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까지 이제 생각하고 먼 미래에 그냥 이제 언젠가로 남겨뒀다면 그 뒤로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 없다. 네. 이걸 확실히 깨달으셨네. 네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박사님과 반대로 초연하지 못했어요. 그 지금이 너무 소중하니까 전 항상 이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즐기는 이 순간을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지금 내 삶이 너무 즐거운데 이걸 다 못 누리고 죽을까 봐.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명의 본능이 깨어난 걸로고 네.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울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겪으니까 그쵸. 갑자기 격렬하게 더 살고 싶다라는 맞아요.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 옛날 사람들 그 얘기들 들어봐도 이제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어야지 하고 올라갔다가 호랑이를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살고 싶다 하면서 도망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랑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갈망, 살고 싶다라는 거는 생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의 본질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이나 혹은 잘못된 정신질환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쵸. 그거를 이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키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원래 이렇게 우울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떤 계기로 갑자기 이렇게 뭔가 다 모든 이제 그런 힘든 시기가 찾아왔었어요. 네. 근데 너무 적합한 이런 충격 요법이었던 거죠. 거기에 제가 제 생명적인 어떤 네. 그런 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오늘 또 바로 이제 이 주제를 잡은 것이 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삶을 더 의미 있게 그렇죠. 맞아요. 생생하게 음. 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그걸 통해서 삶의 불안이나 오히려 두려움을 줄여서 네네. 삶을 더 긍정적으로 그쵸. 즐겁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중요한 건 지금 그쵸. 매 순간을. 그렇죠. 그 키맨은 어떠세요?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좀 그 시대별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좀 인지한 거는 저도 이제 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라서 장례식장에서도 뛰놀고 놀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구나, 다시 만날 수 없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달으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막 슬퍼지고 막 우울해지고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는 되게 저도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또 아무것지 않았다고도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또 어떨 때는 아예 죽음을 아예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거나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는. 네, 거죠? 회피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그때그때마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 박사님께서 이 주제를 말한 게 방금 키맨이 마지막에 말한 거랑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고 살아가는 거 대신에 죽음은 누구한테나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 네. 그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네. 예,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해 왔고 네. 또 어떤 식으로 죽음에 대한 사고를 좀 바꾸는 게 좋은가 이런 거를 좀 공부할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있어요. 네, 네. 부정적 사고 방식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전에 키맨도 이제 네. 죽음을 회피한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네.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입니다. 네. 아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한테 오지 않을 것인 양.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사고 방식 속에서는 일단은 방탕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무계획적이고. 왜냐하면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무계획적으로 방탕하는 삶을 살기가 쉽죠. 또 하나는 탐욕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네.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탐욕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부면은 부, 명예면 명예, 뭐 권력이면 권력. 그게 이제 영원을 보장해 줄 것처럼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춤 없이 추구하게 되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자동적인 건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넓게 보자면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탐욕이나 어떤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박사님 말씀처럼 내가 삶의 소중한 거에 대한 삶의 소중함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더 쉽게 휩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쉽고요, 인간적으로. 예. 그다음 두 번째가 흔히들 많이 이런 상태에 있죠, 그죠? 그렇죠. 그 죽음을 거부하거나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 자체를. 그렇죠. 네네. 사실 죽음에 대한 이제 대부분의 태도가 네. 사실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특히 이제 유교 사회에서 주로 이제 죽음을 저승사자에 끌려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당하는, 할 수 없이 당하는, 맞이하는 그런 걸로 이제 죽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끌려간다.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는 것으로 죽음을 다 묘사하고 있잖아요. 요즘 데일러 온다고 하던데 끌려가는구나. 이게 양쪽 팔 붙잡혀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은 그쵸. 막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예. 데리러 오는 거죠. 그쵸. 근데 나는 막 안 끌려가려고 막 애를 쓰고 예. 또 잡아가지 말라고 막 하소연하고 그런 장면을 많이 봤죠, 그죠? 그쵸. 네.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좀 최근에 드라마, 영화 때문에 저승사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좀 다르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뭔가 멋지거나, 네, 그쵸? 좀 그러겠죠. 섹시하거나, 이런 쪽으로. 요즘은 갓 안 쓰고 온대요. 검은색은 이제 수트 입고. 그래? 네. 요즘에 다르게 표현합니까? 죽음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의식이 있으면은 예. 일단 살아갈 때 네. 삶조차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예. 안 그렇겠어요? 그쵸. 왜냐면 죽음 자체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이렇게 오래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삶 자체를 연장하는?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폐해죠. 예를 들면은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7, 80에 먹었는데 불치병이 걸렸어요. 중병. 뭐 암이라든가 네네. 불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그 연장하려고 이제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는 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랑 이별한다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설사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 같지 않더라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중병에 걸려 있더라도 그 자체도 소중한 삶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렇네요. 더 소중하게, 더 의미 있게 이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젊어서 그런 그 중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머지 삶이 너무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막연히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 생명 연장에 이제 급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삶의 영역이라든가 활동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 연장에 급급하는 그런 치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나머지 인생을 병원에서 고통만 당하면서 더 쓸쓸하게 맞이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 위에 아까 있었던 그 탐욕에 휩쓸리는 삶이나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삶 본연의 그런 소중함에 있는 것 대신에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막연히 이제 삶을 연장하고자 하는 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행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죽음을 아주 그 유쾌하게 맞이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이제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행동이 좀 다르죠. 책자로도 뭐 이런 그 체험담이 나와 있는데, 네. 그 나이가 이제 80 넘어서 이제 이런 중병에 걸린 그런 할머니가 있었는데, 네. 병원에 이제 보내서 치료하려고 하니까 나는 남은 여생을 이렇게 그 병원에서 거동도 못하면서 의미 있게 살고 싶지 않다. 남은 여생을 밝은 세상을 구경하면서 여행하면서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남은 여생을 이제 여행하면서 아주 뜻깊게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체험담으로 책을 써서 네. 책을 낸 분도 있어요. 예.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죽음을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을 경우는 이제 확실히 이제 그렇고요. 나이가 젊을 때도 이런 중병에 걸렸다 해서 병원에만 만약에 의존한다면은 오히려 스스로 이제 그 자연 치유라든가 자기 삶을 스스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더 오히려 치료 안 될 가능성도 많죠. 병원에만 의존한다면. 스스로 네, 병원 치료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병원 치료는 뭐 필요한 거는 받되 네. 스스로의 어떤 삶을 기억하고 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삶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고 병도 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삶 자체를 내가 이렇게 또 책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병원에 그냥 무조건 내가 이미 죽을 거야라는 두려움으로 의욕이 없이 있는 거구나. 의욕이 없이 그냥 병원에만 의존하는 그런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회복될 수 있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더 죽음이 더 고통스럽게 빨리 찾아오고, 네, 내가 진짜 내 삶을 매 순간 소중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초연하게 살 때 오히려 더 건강도 그렇고 내가 더 긍정적으로 내 삶을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죽음 자체의 공포 때문에 네. 오히려 병을 더 키우고 삶을 더 갉아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네. 우리는 어떤 죽음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초연하게 우리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각자의 그런 생각을 2부 때 함께 나눠볼까요? 그렇죠. 죽음을 더 유쾌하게 맞을 수 있는 네. 그런 사고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2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